강 씨, 빚 못 갚으면 집 경매에 들어갑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습니다. 원금 5억에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7억이 넘습니다. 정순이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고 가족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연 이 빚은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0을 맞은 강노인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새벽같이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강노인의 새 아내 정순이입니다. 58의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전직 간호사답게 꼼꼼하고 부지런합니다. 강노인이 재혼한 지도 이제 1년이 넘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어딘가 조심스럽습니다. 토마토 물 좀 주려고.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 금세 말라버리네. 강노인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고추까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텃밭은 그의 소일거리이자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건 왜일까요? 아마도 어제 아들 민수가 전화로 했던 말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 요즘 집안 사정은 어떠세요? 혹시 불편한 일은 없으시고요?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강노인은 그 속에 담긴 다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45살 대기업 과장인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재혼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도 안 돼서 새엄마라니 그 빚만 없다면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다. 민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강노인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채 달래기도 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점심 무렵 정순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강노인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대화가 끊어질 때마다 찾아오는 침묵이 어색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순이야, 민수가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더라.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정순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는 지키지만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강노인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평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 영감, 새댁이 참 좋은 분 같던데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하시고 그러게 말이야.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 이웃들의 말에 강노인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노후 생활이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민수가 내일 오면 혹시 제가 무슨 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돼요. 왜 그런 소리를 하나? 민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강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밤이 깊어가도 강노인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던 외로운 시간들, 정순이를 만나
다시 찾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들과의 관계까지. 정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행복해졌는데 민수는 왜 그렇게 날 싫어할까? 두 사람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서로에게 털어놓지는 못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상추와 깻잎을 정성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정순이는 이른 아침부터 갈비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민수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잘 먹을 거예요. 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불편한 일상 속에서 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녁 6시 민수의 차가 마당에 들어섭니다. 강노인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순이는 부엌에서 마지막 요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왠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순희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민수는 정순이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넵니다. 순희 씨,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와요.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더욱 적습니다. 민수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고 강노인은 아들의 기색을 살피고 있습니다. 정순이는 이따금 반찬을 권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시고 계시죠? 혈압약 빼고는 별다른 문제 없어. 순희가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민수는 정순이를 슬쩍 바라보다가 다시 밥에 집중합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순이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노인과 민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깐 방에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어릴 때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거라. 순희가 내 방은 그대로 두고 있어. 민수는 자신의 옛 방으로 향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방이지만 정순이가 깨끗하게 정리해둔 상태입니다. 민수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문득 아버지 방이 궁금해집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 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실에 있고 정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어봅니다. 평범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낯선 서류들을 발견합니다. 채무 독촉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민수는 급히 서류를 꺼내 살펴봅니다. 채권자의 이름란에는 정순이라고 적혀 있고 빚의 규모를 보고 민수는 깜짝 놀랍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이게 뭐지?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집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순이와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부터 있던 빚이었습니다. 그러면 새엄마가 빚을 지고 우리 집에 온 거야?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정순이가 아버지에게 접근한 이유, 재혼을 서두른 이유, 모든 것이 이 빚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요? 민수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정순이는 여전히 부엌에 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습니다. 강노인이 놀라서 돌아봅니다. 이게 뭡니까?
민수가 서류를 아버지 앞에 내밉니다. 강노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합니다. 민수야, 그건 새엄마 빚이 수억이라니. 집 담보까지 잡혔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정순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옵니다. 서류를 본 정순이의 얼굴도 창백해집니다. 어떻게 제 서랍을. 순희 씨, 이게 정말입니까? 이런 큰 빚을 지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강노인은 당황하며 얼버무립니다. 민수야, 진정해. 그건 순이가 예전에 동생 수술비를 위해 빌린 돈이야. 곧 갚을 수 있어. 곧 갚는다고요? 아버지 연금으로 어떻게 이런 돈을 갚습니까? 이건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을 시작합니다. 민수야, 오해하지 마. 그 돈은 내 아버지 모르게 내가 감당하려 했어. 정말로. 동생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거짓말 마세요.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수작이지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민수의 말에 정순이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강노인은 아들과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속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지 정말 아세요?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이 집에 드디어 감춰져 있던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민수야, 제발 오해하지 마. 정말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네요. 새엄마 당신 정체를 알겠어요. 그날 밤은 그 누구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며 밤을 새웠고 강노인과 정순이는 각자의 방에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지만 어제 터진 일로 인한 냉랭한 기운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민수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니 정순이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요. 됐습니다. 회사에서 먹을게요. 민수는 냉랭하게 대답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강노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아침도 안 먹고 가려고.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민수는 어제 발견한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순희 씨, 솔직히 말하세요. 이 빚 아버지 등쳐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정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오해하지 마. 그 돈은 정말로 내 아버지 모르게 내가 감당하려 했어. 내 동생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급하게 빌린 돈이야.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간경화 말기였어.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었고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빌린 거야. 그때는 내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왜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왜 숨겨왔습니까? 민수의 추궁에 정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순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상황을 모르잖니? 아버지, 상황을 모르는 건 아버지예요. 이 여자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아버지한테 온 거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던 아버지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친절하게 굴고 재혼까지 서두른 이유가 뭐겠어요?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정순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정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거짓말 마세요.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수작이지 가난한 여자가 호랍이. 노인한테 접근해서 재산 가로채는 뻔한 시나리오잖아요. 민수의 말에 정순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강노인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순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이 여자 편만 들어요? 혹시 이미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강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돈을 주신 거예요? 민수야, 그건 얼마나 주셨어요? 얼마나?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강노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요? 아버지 적금을 다 털어서 주신 거예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담보로 잡힌 거잖아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순이가 일어나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믿어줘. 나는 정말 내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동정심 유발하지 마시고요. 민수는 정순이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 이제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앉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언제 집을 빼앗으러 올지 모르잖아요. 정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도 아시잖아요. 이건 제 잘못만이 아니에요.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정순이는 강노인을 바라보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강노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그때 갑자기 대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노인 씨, 집에 계시죠? 나와 보세요. 거친 남자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채권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이 집에 본격적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강노인 씨, 나와보세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집안의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마당 앞에 서 있고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채권자들이에요. 강노인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순이는 벌벌 떨며 강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하죠?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았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인데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그때 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집에 계시네요. 강노인 씨.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노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와 정순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요? 강 씨, 농담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잖아요. 채권자는 서류를 꺼내 흔들어댔습니다. 정순이 씨 빚 보증 서신 거 말입니다. 3개월 전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번 달 말까지 일부라도 갚겠다고. 민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순이의 빚을 보증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보증까지 서주신 거예요? 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자만 해도 월 3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도 못 갚고 계시잖아요. 원금 5억에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7억이 넘습니다. 7억이요?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본 서류보다 빚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복리로 이자가 붙으니까 당연하죠.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요. 집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채권자의 말에 정순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일자리요? 아줌마, 농담하지 마세요. 간병일로 언제 7억을 갚겠어요? 다른 채권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나이고 요즘 간병일도 젊은 사람들이 다 해버리잖아요. 민수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잠깐만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남의 빚을 갚아야 합니까? 남의 빚이요? 보증인이 남이에요? 법적으로 똑같은 채무자라고요. 채권자가 서류를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노인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어요. 정순이 씨가 못 갚으면 강노인 씨가 대신 갚는 거예요. 민수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언제 이런 걸 하셨어요? 강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1억이라도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경매 신청서 넣습니다. 1억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채권자들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강 씨,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집 주변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차들이 떠나간 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웃집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내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동생이 정말 아팠었다.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3천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수술비가 더 많이 들어서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정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동생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뭘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정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용서해줘.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에는 정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결정하세요. 이 여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회사 가서 퇴직금이라도 받아볼게요. 그래야 집이라도 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의 차가 떠나간 후 강노인과 정순이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정말로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노인은 마당 평상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순이는 부엌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 큰일 났나 봐. 아침부터 무슨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던지. 글쎄 말이야. 새댁이 빚쟁이였나 보네. 강 영감도 참 운이 없어. 강노인의 귀에 이웃들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네에서 존경받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빚쟁이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말한 대로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노인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동네 사랑방에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 함께 바둑을 두던 박 영감이 찾아왔지만 강 노인은 대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강 영감, 집에 있는 거 아나? 바둑이나 한 판 두자고. 하지만 강 노인은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체면이 깎인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이는 부엌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떠나면서 던진 말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 여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순이는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강노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강노인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나을까요? 강노인은 고개를 들어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민수가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이 집이 평화로울 거예요. 강노인은 일어나 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혼한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미 내가 보증을 섰으니까. 정순이가 더욱 슬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집을 뺏기게 되는 건가요? 그때 정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이 씨죠? 저는 채권회사 직원입니다. 오늘 약속 지키실 거죠? 지금 돈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1억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경매 신청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정말 1억을 어디서 구하죠? 강노인도 막막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은 이미 빌려준 상태였고 집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 있어?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가 밖을 내다보니 동생 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정순자는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순이는 동생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수술비 때문에 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순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그럼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야, 순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정순자가 울면서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돈을 벌어서 갚을게. 이제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정순자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퇴직금 받으려고 했는데 당장은 어렵대요. 절차가 복잡해서 최소한 달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버지, 정말로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을 잃을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은 후 강노인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밤이 되자 정순이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 집을 떠날게요. 그러면 적어도 민수와는 화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이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아니에요. 제가 없어지면 이 집이 편해질까요?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정순이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노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안 돼. 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가 급히 달려와 강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정순이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강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집에 정말로 파멸이 찾아온 것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동네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정순이는 강노인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노인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정순이는 다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뭐라고요? 아버지가?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전화를 끊은 정순이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강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정순이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가 이어졌고 정순이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다고 하셨어. 민수는 정순이를 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어요? 정순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심근경색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이요?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적 충격이 가장 위험해요. 의사의 말에 민수와 정순이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고 퇴원 후에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실로 옮겨진 강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침대 옆에 앉아서 강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수는 창가에 서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강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정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강노인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네요. 민수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강노인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와 있었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민수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정순이도 긴장한 표정으로 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준이 빚은 사실 내 책임이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어. 당시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지. 낙태비며 입막음 비며. 정순이가 강노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순이가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줬어. 아무도 모르게 내 어머니가 알까봐 두려워서.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순희 씨가 아버지를 위해서 빚을 지신 거예요? 그래 순이는 그때부터 내 빚을 떠안고 살아왔어. 그리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순이에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결혼을 제안한 거야. 정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오해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분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순희 씨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내 잘못을 덮어주려고 희생한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걸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민수는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순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있어. 당연한 반응이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가족분들도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부족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정순이도 강노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짊어져 왔던 죄책감을 드디어 털어놓은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7억이라는 빚이 남아 있었고 채권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강노인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밖 복도에서 민수와 정순이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안정을 찾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순희 씨, 채권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최소 2억은 가져와야 한대요.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을 받아도 5천만 원 정도였고 집을 팔아도 현재 상황에서는 제값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강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순이야. 들어와.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가자 강노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아직 누워 계셔야 해요. 괜찮다. 의사가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 강노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집을 팔자. 그리고 빚을 정리하자. 아버지, 집을 팔면 어디서 사세요? 전세라도 구해서 살면 되지. 이 나이에 무슨 집이 그리 중요하냐? 정순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안 돼요. 그 집은 민수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순이야, 이미 그 집에는 우리의 추억도 쌓여 있어. 집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구할 수 없잖니?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이들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매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채권자들이었습니다. 강노인 씨, 여기 계셨네요.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민수가 항의했지만 채권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약속 날짜가 내일인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직접 온 겁니다. 선두에 선 채권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일까지 2억 못 가져오면 바로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요. 강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순이가 말렸습니다. 잠시만요. 집을 팔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집 팔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떤데요? 매물 나온 지 몇 달씩 안 팔리는 판에 며칠 만에 팔겠다고요? 다른 채권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집인데 누가 사겠어요? 경매로 넘어가는 게 나아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퇴직금하고 대출 받아서라도 일부 먼저 갚겠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5천만 원? 1억? 7억 빚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채권자들의 말에 민수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려준 거죠. 그때 강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려줬어요. 채권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2억 현금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경매 신청서 제출합니다. 채권자들이 떠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노인은 다시 침대에 앉았고 정순이는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민수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긴급 대출이라도 알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부탁해 볼게요. 민수야, 그렇게 무리하지 마라. 내가 빚쟁이 될 필요는 없어. 아버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정순이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하지만 너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순희 씨도 가족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죠. 민수의 말에 정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냉대만 받았던 민수가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은행 대출, 지인들 부탁, 보험 해약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과에 가서 긴급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친한 동료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야, 5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2억은. 동료들도 선뜻 큰 돈을 빌려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모은 돈은 고작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억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후 4시 채권자들이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돈 준비됐나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끝내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서를 꺼내려는 순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고 집 일부라도 제 명의로 해서 담보 대출 받겠습니다. 민수야, 강노인과 정순이가 동시에 말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죄도 순희 씨의 고통도 제가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민수의 절규 같은 외침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이 가족의 진정한 결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절규 같은 외침 뒤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채권자들조차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고 정순이는 감동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퇴직금과 담보대출로 우선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으로 해주세요.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계약서 작성하고 우선 1억 5천은 현금으로 가져오세요. 나머지는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하죠. 채권자들이 떠나간 후 강노인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정순이도 민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평생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순희 씨, 아니,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민수야, 어머니, 앞으로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날부터 민수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수속을 밟았으며 은행을 찾아다니며 담보대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순이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지만 간병인 일이라도 해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순희야, 내가 일할 필요 없어. 민수가 다 해결한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여보, 저도 제 몫을 해야죠. 이 빚은 제가 진 건데 민수한테만 맡길 순 없어요. 강노인도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동네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2주 후 민수는 퇴직금 5천만 원과 담보대출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채권자들과의 약속대로 우선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5천만 원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합의했습니다. 월 상환액이 6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몇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집을 지킬 수는 있었지만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노인이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강노인은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고 정순이는 근처 요양원에서 간병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예전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요양원에서 가져온 반찬과 강노인이 기른 상추, 그리고 민수가 사온 고기로 차린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좋아, 약도 잘 먹고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 강노인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없고 혼자 짊어져야 할 무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이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나이 드신 분들 돌보는 일이라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힘이 나. 정순이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새 회사는 어때? 좋아요. 급여는 적지만 사람들이 좋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민수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출세와 돈에만 매달렸지만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달 상환금입니다. 민수야, 내가 혼자 다 감당하지 마라. 우리도 조금씩 모으고 있어. 강노인이 자신의 용돈 봉투를 내밀었고 정순이도 간병비로 받은 돈의 일부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갚아가자. 그게 진짜 가족이잖니? 세 사람의 돈을 모으니 이번 달 상환금이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지 않니? 돈 때문에 싸우던 때가 언제였나 싶어.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서로를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민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집이었지만 결국 다시 세운 건 용서와 진심이었네요. 강노인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모두 의미 있었던 것 같아. 그 일이 없었다면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했을 테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전 큰 집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느끼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 이제 정말 하나가 되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새 어머니도 행복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조금 어색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채워가는 곳이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울림을 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